24개월 된 아들이 얼마 전부터 어떻게 무서움을 알기 시작했는지 텔레비전에서 평온하고 일상적인 장면을 보다가도 무섭다며 TV를 끄고 아빠한테 안겨 있다가는 엄마한테 오기를 싫어하면서 무서워서요 라며 웁니다. 주말에 아빠랑 같이 놀다가 아빠가 화장실에라도 가면 아빠를 찾고 난립니다. 제가 아무리 엄해도 애를 때리거나 욕설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책도 많이 읽어주고 노래도 많이 불러주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야외에 자주 나가 놉니다. 다만 엄마인 저는 아이를 좀 엄격하게 키우는 편이라서 야단칠 때가 많고 무섭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아빠는 아직 화 한 번 낸 적이 없고 잘 놀아주는데 아이가 울거나 때를 쓰면 아직 3살인데 뭘 아냐 하며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아이의 증상이 심할 때는 밤에 잠자기 전 아이가 놀고 싶어도 밤에도 잘 안 자려고 하기에 10시쯤 되면 불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다 같이 누워서 남편과 함께 수면 교육을 시킵니다. 밤에는 자는 거야. 눈 꼭 감고 코 자자. 안 자면 밤도깨비가 안 자는 어린이 데려간다. 아니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안 자고 뗐으면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살아.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을 해서 재우긴 합니다. 그게 며칠 계속됐는데 그런 말들이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나요? 원래도 좀 잘 놀라는 아이였는데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24개월 정도의 무서움과 공포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어서 이러는 것인지 단순히 저희 아들의 선천적인 기질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엄마의 훈육 방식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 공포나 무서움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기기도 하나요? 불안함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아이들은 그 불안함이 많죠. 왜냐하면 자기 통제력이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 신체를 움직여서 확실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가져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죠. 그렇죠. 엄마가 도와주거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그렇죠. 대부분 하잖아요. 그런 도움이 언제 없어지면 내가 어떤 상황에 갈지 모른다. 그런 불안을 가져요? 그런 불안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냥 늘 그것은 있는 것이다. 늘 그것이 있는 것이라는 게 잠깐 사라지는 순간을 아주 어릴 때부터 경험하죠. 아이가 막 울었는데 예를 들어 한 돌무렵의 아이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돌무렵의 아이가 울었어요. 울면 엄마가 잘 왔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계셨어요. 빨리 못 오셨겠죠. 그 아이가 1분, 2분이 지나면서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울다가 나중에 잠깐 안 울 수 있어요. 그럼 엄마는 아이가 좀 울다 그쳤나 보다 그렇죠. 생각할지 몰라도 애는 불안해하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이따 또 울죠. 엄마는 이제 불안하다 놀다가 또 불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걔는 쭉 계속 불안하면서 이게 그렇군요. 오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전에는 엄마와 나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애들이. 내가 원하면 엄마는 언제든지? 로봇처럼 이렇게 잘 따라준다. 근데 엄마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엄마는 엄마. 마징가제트군요. 나는 난데 아이는 이제 그걸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깨지면서 그 깨지는 게 되게 뭐 돌무렵이면 다 깨집니다. 이게 엄마가 내 마음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느끼면서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것이 오히려 엄마가 갔다가도 내가 필요하면 오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 거는 한 30개월 무렵입니다. 돌 때부터 30개월까지 아이들의 불안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낯가림하잖아요. 낯가림하고 분리불안 보이고. 근데 그 시기를 잘 못 거친 아이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나도 분리불안이 많거나 낯가림이 더 많거나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기질이 낯을 더 가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시기에 제일 많이 낯을 가리게 됩니다. 그게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몰랐네. 애 키우면서도 몰랐네요. 그렇죠. 알고 키웠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그 무렵에 그래서 그 무렵에 엄마가 있는 게 중요하다. 차라리 아주 얼라들은 6개월, 7개월은 엄마인지 딴 사람인지 뭐 큰 상관 아니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무렵은 딱 자기가 애착을 느낀 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요 딱 때 저희가 애를 띄워놓고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만났는데 애가 고개를 돌리더라고. 그거는 이제 슬픈 표정으로 외면하더라고. 너무 슬펐어. 그건 이제 아이가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그 다음에는 또 상처를 받을까 감정을 떼는 모습이죠. 글쎄. 감정을 떼는 그 모습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합니다. 이제 자기 방어를 하는데 이제 합쳐지면서 결국은
엄마하고 나는 잠깐 떨어져도 내 마음속에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마음속에 있으면 돼.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자기 내면화를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혼자서 이제 알아서 살아가죠. 친구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엄마 없이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형성이 안 되면 서너 살은 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그런 불안함이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한 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엄마는 이렇게 좀 규칙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빠는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맞춰주는 스타일이어서 좀 어머님이 좀 약간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어머님의 기본적인 태도는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규칙적인 수면을 하도록 하고 규칙적으로 깨도록 하는 건 좋은데 특히 아주 어릴 때 그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평생 가는 선물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위협이에요. 위협. 그래요? 엄마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 자, 안 자면 밤도깨비가 데려간다. 또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산다. 뭐 이런 말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위협하는 말투가 우리가 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내면화돼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키워진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많죠. 저희도 이제 뭐 망태 할아버지가 끌고 꼼지 간다. 나타난다. 뭐 이런 말 많이 호랑이가 물어간다.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 그렇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걸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농담이에요. 농담이죠. 다 이제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로 좀 무서움을 주게 하는 건데 애들한테는 실질적이에요. 맞아요. 애들한테는. 애들한테는 그렇죠.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렸을 때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라든지. 그렇죠. 그걸 굉장히 사실로 믿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굉장히 그때는 그럴지도 모른다. 엄마가 야 너 이렇게 말썽 부리면 너희 놔두고는 안 들어오는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이런 경험들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위협하는 말투가 아이들은 실제로 느끼니까 어떻게 눈을 감겠어요. 눈을 감았다가 엄마가 그렇군요. 이게 지금 오늘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런 기억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자기는 그냥 이제 아이들을 빨리 재우려고 하는 거지만 그 말이 받아들이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는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엄마 저 말은 거짓말일 거야. 괜히 나한테 협박하려고 하는 걸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 말이 어차피 안 통합니다. 맞아요. 엄마 말이 어차피 안 통하고 이게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이 말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이라고 믿어도 통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져서 깊게 잠은 못 드는 거예요. 잠이 정말 올 때까지 피곤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잠을 못 자고 애가 더 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잘 하시는데 어떻게 밤도깨비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산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아마 어머님도 어렸을 때 그렇게 키워지신 거예요. 그게 키워지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아이를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할 때 우리가 엄격하다고 하면 이렇게 강하게 협박하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잔소리를 하는 걸로 생각해요. 엄격하다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엄격하고 단호한 사람은 자기가 정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본인의 모습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 그걸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하는 거하고 아이를 함부로 대하면서 아이한테 상처 주는 거를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럼 그렇게 정말 애가 원하는 그 아주 천국 같은 세상으로만 애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험한 말과 험한 행동을 해서 애들한테 어떤 적응력을 갖게 할 것인가? 이것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조건이나 환경은 험합니다. 일단 얘는 놀고 싶은데 자야 된다는 게 일단 벌써 싫은 거예요. 걔 자신은? 걔 자신은 싫고 애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애들은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어른 마음대로 합니다. 대부분은 어른 마음대로 하고 애가 원하는데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어요. 애들의 인생은 잘 보면 좌절의 연속이에요. 충분하다. 좌절의 연속인데 거기에 더해서 짐을 더 지우고 마음에 상처까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들어주면 그만이에요. 불 끄고 반응 안 하고 그냥 토닥이기만 하는 거예요. 되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뭐 도깨비 얘기하고 엄마 호랑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건 잘 자라고 그러고 그렇죠. 좋은 꿈 꾸세요 하면서 호랑이 얘기하고 막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불 끄시고 아이 토닥이고 엄마는 절대 안 놀아. 밤엔 안 놀아. 너랑 밤에 놀 수 없어. 이러면서 그냥 재우면 돼.
그냥 그렇게 재우면 그냥 별 수 있습니까, 애가? 예. 한 10분, 15분 그러다가 이제 자겠지. 근데 처음엔 힘들 수가 있어요. 한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이 시간 동안은 아빠하고 엄마가 협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아빠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애가 좀 징징대도 그걸 못 견뎌하지 마시고, 예. 애가 징징대는 거를 잘 견디는 게 부모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그렇죠. 애가 징징댈 때 못 견뎌서 애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예. 애가 징징대니까 들어주거나 이게 아닙니다. 네네. 징징대는 채로 두는 겁니다. 그대로. 징징대는 채로. 징징대는 채로. 어쩔 수 없지 뭐 너는 속상하니까 징징대고 예. 난 또 부모니까 그걸 들어줄 수 없을 뿐이고 서로 각자 입장을 가지고 자기 원칙을 차분한 태도로 지켜나가는 게 부모의 엄격함입니다. 예,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지 말고. 네, 격하게 반응하지 않고. 일로서 처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래. 징징거림을 잘 견디는 게 부모의 미덕이다. 밑줄 쫙.